예루살렘도 되게 중요합니다. 예루살렘 문제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본 분이 있나요? 가본 분 없죠. 기독교 믿는 분들은 언제 한번 꼭 버킷리스트로 이스라엘을 가보고 싶은데 그 예루살렘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. 처음에 웨스트 예루살렘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스트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올드 시티라고 있습니다. 그 올드 시티가 소위 말하는 모든 분쟁의 원인이 되기가 한다. 그 올드 시티는 1km 정도 되는 조그만 지역입니다. 그렇지만 그 올드 시티가 4개의 그 섹션으로 나눠집니다. 쿼터로. 그래서 역사적인 기독교 쿼터가 있고, 그 다음에 아르메니아 쿼터가 있는데, 아르메니아 그 지역은 그렇게 의미는 같지는 않고요. 그 다음에 하나는 유대 지역이 있고, 하나는 이스라엘 지역이 있습니다. 왜 이렇게 초미의 문제가 되냐면은, 예루살렘은 유대교, 그 다음에 기독교, 이슬람교의 성지가 있는 곳입니다. 그래서 세 종교가 성지가 같은 곳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. 그 유대교에서 가장 그 중요시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 있죠. 근데 아브라함이 이 예루살렘의 지역에 와서 이삭을 하나님한테 제물로 바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곳이 바로 그 성전산이 있는 데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. 그리고 그 지역이 1차 성전하고 2차 성전이 솔로몬 공왕 때 1차 성전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2차 성전이 바빌론 유수를 거쳐서 BC 한 600년경에 2차 성전이 세워졌는데 AD 70년에 그 로마군에게 성전이 모두 파괴가 됩니다. 그리고 그 파괴된 성전 위에 우마이야 가문이 한 이슬람 제국이 한 700년 정도 시기에 다시 이슬람 사원을 세웁니다. 그게 황금동을 세우고 또 거기에 모스크라는 것도 옆에다 세우게 됩니다.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하나는 그 유대교의 성지가 있고 또 그 지역에 또 이슬람의 성지가 있습니다. 이슬람 입장에서는 또 되게 중요합니다. 왜냐면은 선지자 무하메드가 그 설화에 의하면은 이쪽 예루살렘에 와갖고 하늘에 승천했다고 합니다. 하늘로 승천을 해서 7개의 하늘을 보고 내려왔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 지역도 바로 같은 지역입니다. 그래서 그 같은 지역에 예루살렘의 그런 기독교라든지 유대교라든지 그 다음에 이슬람의 모든 성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참 해결하기가 되게 어렵죠.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예루살렘을 꼭 방문하기를 권합니다. 제가 일화가 이스라엘을 제가 2번을 방문했었습니다. 한 번은 이제 옛날 이스라엘과 정책 협의가 있어서 90년대 중반에 방문했고, 한 번은 한 2000년 13년인가 그때 이스라엘 또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그 사해라는 데를 가게 됩니다. 그래서 예루살렘은 해발이 한 400m 정도 되고 또 예루살렘에서 한 2시간 정도 차로 가면은 사해라는 데가 나옵니다. 그 사해는 요르단 쪽으로 가는 사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사해도 있는데 이스라엘 쪽에서 보는 사해가 되게 좋습니다. 거기가 관광지고. 근데 제가 그때 차관모님 모시고 갔다가 이제 회의가 끝나고 그 사해에 갔는데 이제 수영하는 걸 되게 좋아해갖고 모르고 이제 그 사해에 뛰어들어갖고 그냥 수영하듯이 했습니다. 그래서 수영을 하게 되면 밑으로 머리를 하니까 그 이스라엘 그때 그 경호원들 빨리 와갖고 큰일 났다고 저 끌어갖고 왜냐면 거기가 되게 짜거든요. 그래서 사해에서 누워서 책도 보고 뭐 신문도 읽고 그런데 이 눈에 이 문제가 생겨갖고 저를 끌고 가갖고 그 샤워를 시켰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. 사해에서 기회가 되면은 그 사해를 가고 거기는 그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머드팩인가요? 그 진흙으로 된 그 화장품이 되게 유명합니다. 아무튼 이 3차 중동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그 웨스트뱅크하고 그 다음에 동예루살렘
동예루살렘의 올드시티가 있죠. 그 다음에 골란권을 차지를 했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로 2.8 문제가 악화되는 계기가 됩니다. 그래서 후에 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 강압 통치를 계속 함으로써 그 팔레스타인에서 인피파다라고 무장봉기가 2차례 크게 발생을 했고, 그래서 분쟁 상태로서 계속 놔두면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93년도하고 95년도에 그 오슬로 협정이라고 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에 서로 협의를 합니다. 그래서 그 오슬로 협정에 합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중재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요지를 말하면 투 스테이트 솔루션입니다.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이 분할된 두 국가를 인정하자. 그래서 그 기본 원칙이 랜드 포 피스입니다. 평화를 확보하는 대신 그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영토를 주자. 그게 그런 이제 오슬로 협정을 맺었는데 그 오슬로 협정도 그거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나빈 총리하고 그 다음에 사라트 총리가 암살당합니다. 구구파에 의해서.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서 네타냐후라는 아주 강성 보수 정치인이 나옴으로써 그 오슬로 협정이 동력을 잃게 됩니다. 그래서 현재까지 와서는 현재도 문제가 많죠. 특히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이가 유대인이니까 미국의 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도 했고요. 그런 것들이 아랍인들한테는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고, 아무튼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문제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 같은 서로 이질적인 집단을 같은 지역에서 서로 살다 보면은 그런 해결책을 찾기라는 게 너무나도 힘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걸림돌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정착처 문제. 왜냐면은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이스라엘은 계속 정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. 그 정착처 문제를 어떻게 할 문제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독립전쟁 당시에 그 가자지구나 그 다음에 요르단 서안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를 많이 했거든요. 난민이 많이 생겼는데 대부분이 요르단으로 많이 갔습니다. 요르단으로 갔던 그 난민들이 요르단 국왕을 전복하려는 기도를 해서 전부 또 요르단에서 쫓겨납니다. 그 쫓겨난 사람들이 레바논으로 가게 돼갖고 나중에 레바논 내전 당시에 또 창극이 발생하게 됩니다.